1분 1초로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응급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신속한 조치일 텐데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얼마나 빨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느냐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는 골든타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시민들은 골든타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정해진 시간 안에 얼른 응급조치나 이런 걸 받아야지 살아날 수 있는 희생 가능한 시간? 그런 거 아닌가요? 3분? 한 3분 안에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라서 좋겠죠. 보편적으로 30초 내에서 1분 사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골든타임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영구적인 손상을 받기 전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심정지 환자에서는 5분이라는 시간을 정하고 있고요. 심근경색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안에 재관류를 할 수 있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받아야 합니다.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안에 혈전용해제를 사용해 주어야 하고요. 심정지 환자에서는 5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심폐소생술을 5분 안에 시행함으로 인해서 심장이 멎어 있는 상태지만 어느 정도 혈류를 유발함으로 인해서 머리나 심장 다른 장기로 가는 혈류를 유지해 줌으로 인해서 나중에 심장이 다시 뛸 가능성도 매우 높게 해주고 그다음에 합병증도 줄여줄 수 있는 시간을 5분으로 잡고 있고 그 안에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정해놓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이건희 삼성 회장이 삼성 서울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고 집 앞 순천향병원을 택한 것도 바로 이 골든타임 때문이라는데요. 5분 거리의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신속하게 받아 고비를 넘겼다고 합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시간 골든타임.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슴 통증이 시작된 후 120분 이내,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부터 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건희 회장의 경우처럼 심장이 먼저 정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요. 따라서 평소에 돌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의 전조 증상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돌연사원인 1위로 기록되고 있는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이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의 괴사가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더운 날씨일수록 혈관이 확장돼 심근경색의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증의 전조 증상은 특별한 게 없는 경우가 많고요.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는 흉통이라든가 호흡곤란, 명치 부위의 불편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급체를 하였다고 이제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식은땀이 흐르고 가슴에 불편감, 혹은 가슴이 조이면서 짓누르는 듯한 그런 불편감, 통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심전도를 통해서 급성 심근경색이 아주 손쉽게 진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바로 응급실을 내원하셔서 심전도라든가 이런 심장 쪽 검사를 간단하게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전조 증상을 알아채지 못했거나 바로 심정지 상황으로 이어졌을 때에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요. 그중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심정지 환자에게 5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다면 생존 확률이 약 3배 정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길을 가다가 이렇게 쓰러진 의식이 없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는 이 사람의 의식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가볍게 치면서 흔들어 보면서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여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걸어보고요. 전혀 반응이 없거나 의식이 없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꼭 집어서 그 사람에게 119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19에게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꼭 집어서 저기 빨간 모자 쓰신 분 119에 연락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분이 책임감을 느끼고 연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환자 상태를 봤을 때 호흡이 없거나 숨소리가 이상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마시고 바로 젖꼭지 사이에
정중앙에 오른손 바닥을 대시고 환자를 올라타듯이 손을 직각이 되도록 해서 30대 2. 30대 2가 뭐냐면 30번을 가슴을 누르고 2번의 인공호흡을 해준다 해서 30대 2의 2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30대 2로 흉부 압박을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서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한 번의 사이클이고요. 요거를 보통은 전문적인 소생술을 할 땐 5사이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가장 중요한 게 흉부 압박인데요. 흉부 압박은 최소한 5cm 이상이 들어가도록, 가슴이 들어가도록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르는 횟수도 예전에는 분당 80에서 100회 정도로 제한했었는데 요즘에는 최소 분당 100회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흉부 압박이 심폐소생술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2명의 구조자가 있을 때는 한 사람은 위에서 기도 유지를 해주고 인공호흡을 해주고 한 사람은 흉부 압박을 30번을 합니다. 30대 2로 이런 식으로 하고 서로 교대를 해야 되고요. 119가 올 때까지는 이 30대 2의 그 심폐소생술을 반복을 하면서 환자가 의식이 돌아온다거나 환자가 움직임이 있다거나 이랬을 때는 환자를 재평가를 하는데 현장에서는 환자가 이렇게 의식이 있어서 깨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재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119가 올 동안은 심폐소생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법을 미리미리 숙지한다면 누군가의 목숨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급 상황에 대비한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법을 익히는 습관을 들여 언제 어디에서나 도움이 되는 시민 안전 도우미가 돼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